이 세상에는 위대한 진실이 하나 있어. 무언가를 온 마음을 다해 원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야. 결국 자아의 신화보다는 남들이 팝콘 장수와 양치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린 거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드디어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제가 마지막 영상을 올린 게 바로 수능 직전이었어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번에 수능을 치르셨거나 혹은 이제 막 준비를 하시는 분들일 것 같은데, 먼저 수능 치르신 분들께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혹시라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은 분들은 오늘 제 영상에서 조금이나마 힘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책 소개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이 책은 제가 고3 때 수능을 망치고 아무런 의욕이 없이 정말 집에서 백수처럼 뒹굴거리고 있을 때 읽으면서 많은 용기를 얻었던 책입니다. 바로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입니다. 짠! 제가 소장하고 있는 연금술사 책인데요. 제가 지금까지도 누가 이제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면 주저없이 이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책은 뭐 워낙 유명한 책이라 읽어보진 않으셨어도 많이 들어는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한 10년 넘게 이 책을 소장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책이 이제 군데군데 많이 지저분해져 있어요. 여기가 이제 책이 이제 뒷부분에도 지저분해져 있고 한데, 여기 이렇게 또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부분들은 이렇게 또 접어놔서 이렇게 등이가 접혀져 있는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이 책은 30대 수능을 준비하면서도 힘들 때 이 책을 집어들어서 읽었는데, 그때에도 역시나 와닿는 구절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결과가 좋지 않아서 시리에 빠져 있는 분들이나 이제 막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 과정에서 힘들 때 한 번쯤 이 이야기들을 떠올리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전반적인 스토리는 굉장히 단순해요. 산티아고라는 양치기 소년이 어느 날 보물을 찾으러 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보물을 찾아 나서는 과정이고, 결국에는 보물을 찾게 돼요. 스토리 자체는 되게 동화 같고 단순하고 그렇지만 이야기 속에 굉장히 많은 삶의 지혜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뭔가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걸 이뤄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감정을 이입해서 읽으면 정말 와닿는 부분들이 많아서, 시간이 있으시다면 한 번은 꼭 읽어보셨으면 하고, 또 책이 어렵지 않아서 금방 읽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책을 읽기 힘든 분들 혹은 시간을 아끼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부분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접혀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글귀가 나옵니다. 먼저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들 각자는 젊음의 초입에서 자신의 자아의 신화가 무엇인지 알게 되지. 그 시절에는 모든 것이 분명하고 모든 것이 가능해 보여. 그래서 젊은이들은 그 모두를 꿈꾸고 소망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그 신화의 실현이 불가능함을 깨닫게 해주지. 그것은 나쁘게 느껴지는 기운이지. 하지만 사실은 바로 그 기운이 자아의 신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네. 자네의 정신과 의지를 단련시켜주지. 이 세상에는 위대한 진실이 하나 있어. 이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장인데요. 무언가를 온 마음을 다해 원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야.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은 곧 우주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때문이지.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는 게 이 땅에서 자네가 맡은 임무라네. 어쨌든 자아의 신화를 이루어내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부과된 유일한 의무지. 세상 만물은 모두 한 가지라네. 자네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자네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네. 네. 이 책의 가장 핵심 구절이자 저의 인생 좌우명, 인생 글귀라고 할 수 있는 말인데요. 무언가를 온 마음을 다해 원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 제가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고 정말 간절하게 원해서 안 된 것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원하기만 하면 그건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로또 당첨이 되게 해달라거나 이런 건 안 되는데, 뭔가 내가 간절히 원해서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고 모든 나의 에너지를 거기에 집중하면 결국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부할 때도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온 우주가 나를 도와줄 거야. 근데 약간 이걸 좀 말로 하니까 좀 사이비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저는 정말 그렇다고 믿고 살고 있거든요. 이게 문장으로 전달하려니까 표현이 되게 단순하게 느껴지고 크게 와닿지 않으실 수가 있는데, 이 책을 읽다 보면 이 이야기가 되게 여러 번 나오고 또 이 말이 정말 와닿게 느껴지게 됩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러셨어요. 이게 예전에 박근혜 씨가 어린이들한테 했던 얘기다 하면서 놀림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좋아하는 말이고 제가 믿는 진리입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팝콘 장수의 이야기인데, 저는 이 이야기는 처음 이제 어렸을 때 읽었을 때보다 30대에 수능을 준비하면서 훨씬 더 많이 와닿았던 부분이에요. 아마 지금 새로운 도전을 하시려는 장수생분들에게 좀 더 와닿지 않을까 싶은 내용입니다. 자네는 무엇 때문에 양을 치나? 세상을 여행하고 싶어서요. 그러자 노인은 광장 한 구석 빨간 손수레를 끌고 다니는 팝콘 장수를 가리켰다. 저 사람도 어릴 때 떠돌아다니기를 소망했지. 하지만 팝콘 손수레를 하나 사서 몇 년 동안은 돈을 버는 게 좋겠다고 결심한 모양이야. 좀 더 나이가 들면 한 달 정도 아프리카를 여행하게 되겠지. 어리석게도 사람에게는 꿈꾸는 것을 실현할 능력이 있음을 알지 못한 거야. 저 사람은 차라리 양치기가 되는 길을 선택해야 했어요. 산티아고가 소리 높여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저 사람도 그 생각을 했었다네. 하지만 팝콘 장수가 양치기보다는 남복이 근사하다고 생각한 거지. 양치기들은 별을 보며 자야 하지만 팝콘 장수는 자기 집 지붕 아래 잠들 수 있잖아. 또 사람들도 딸을 양치기보다는 팝콘 장수와 결혼시키려 하지. 결국 자아의 신화보다는 남들이 팝콘 장수와 양치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린 거지. 공부를 늦게 이제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이 말이 마음에 박히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보다는 남들이 어떻게 볼지, 또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 쓰고 걱정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저는 팝콘 장수의 선택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자아의 신화, 즉 이루고 싶은 꿈보다 현실이 더 중요한 경우도 많고, 또 그걸 외면하고 꿈을 선택해서 버틸 수 있는 것도 정말 큰 용기와 또 희생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인생에 한 번쯤은 더 나이가 들고 더 돌이킬 수 없는 때가 되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걸 위해서 과감히 도전해보는 게 후회가 덜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20대 후반의 장수생분들, 저는 사실 30살만 돼도 네, 이렇게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다음 이야기는 제가 뭔가를 하다가 포기하고 싶어질 때 항상 떠올리는 구절이거든요. 이 부분들 읽어드릴게요. 지난주에는 어떤 보석 채굴꾼에게 돌의 형상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그 채굴꾼은 에메랄드를 캐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었다. 에메랄드 하나를 캐기 위해 5년 동안 강가에서 99만 9,999개의 돌을 깨뜨렸다.
마침내 그는 포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그 순간은 그가 에메랄드를 캐기 위해 단지 돌 하나만 더 깨뜨리면 되는 그런 순간이기도 했다. 그는 자아의 신화, 그 중대한 기로에 서 있었다. 노인은 그의 삶에 개입하기로 했다. 노인은 한 개의 돌멩이로 변해서 채굴꾼의 발 앞으로 굴러갔다. 5년 동안 보람없는 노동에 한껏 화가 나 있던 채굴꾼은 그 돌을 집어 멀리 던져버렸다. 그가 던진 돌은 나라가 다른 돌과 세게 부딪혔다. 그리고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에메랄드를 내보이며 깨어졌다. 사람들은 삶의 이유를 무척 빨리 배우는 것 같아. 아마도 그래서 그토록 빨리 포기하는지도 몰라. 그래, 그런 게 바로 세상이지. 노인이 씁쓸한 눈빛으로 말했다. 공부를 하시다 보면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적이 안 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진짜 포기하고 싶거든요. 나는 해도 안 되나 봐. 난 진짜 안 되는 인간인가 봐 하면서 진짜 쳐다보기도 싫고 진짜 하기 싫어지는 그런 때가 반드시 와요. 근데 제가 수능을 5번 봤잖아요. 그렇게 이제 공부하고 시험을 보면서 느낀 게 성적은 꾸준히 오르지가 않아요. 성적이 막 폭발적으로 오르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오르다가 어느 순간 벽을 만나게 되거든요. 단순하게 이제 예를 들어보면 수학 2점짜리는 조금만 공부해도 다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벽 마스터 하고 나니까 3점짜리도 조금 해보니까 풀 수 있겠어. 마스터했어. 그래서 막 점점 맞추는 문제의 개수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고 신이 나요. 그래서 열심히 하면 되나 보다 이러면서 하는데 조금씩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그런 문제들이 생각보다 쉽게 정복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이제 처음에는 열심히 해요. 왜냐면 그 전에 이제 난이도들은 하면 됐으니까 이것도 좀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 사람이 포기를 생각하게 돼요. 왜냐면 처음에 이제 일정 정도 인풋을 들이니까 원하는 아웃풋이 나오는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만큼의 인풋을 들였는데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또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봐요. 근데도 원하는 아웃풋이 계속해서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반복이 되다 보면 이건 나랑 안 맞다. 내 한계는 여기까지다.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특히 공부할 때 또 특히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더욱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아셨으면 하는 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 그때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 그때도 계속해서 실력이 쌓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눈으로 안 나타나니까 버티기가 힘든 건데 그럴 때 저는 이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내가 좀만 더 하면 이걸 정복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여기서 아깝게 포기하는 건 아닐까? 근데 그러면 그게 너무 억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요즘에 그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 중에 이제 잘 되신 분들이 대표적으로 송가인 씨, 임영웅 씨 이분들인데 저는 이분들 보면서도 그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지금 다 나이가 30이 넘었잖아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출연하기 전까지도 무명 시절을 되게 오래 겪었고 사연을 들어보면 막 돈이 없어서 병원도 제대로 못 갔다 하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장수생분들은 공감을 하실 텐데 나이 30이 되어서 벌이가 변변치 않다는 게 되게 큰 자괴감이 들고 초조하게 느껴지거든요. 특히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팝콘장수 이야기에서처럼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또 유난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대한민국에서는 더더욱 그런데 물론 내가 재능이 없으면 빨리 포기하는 게 현명할 때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송가인 씨, 임영웅 씨 이런 분들이 포기하고 이제 내가 나이가 30이 됐으니 적당히 그냥 작은 회사에 취직을 해서 그냥 나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 같은 이런 순간들을 그분들은 누리지 못했겠죠? 그분들이야말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에메랄드를 캐는 자아의 신화를 이룬 분들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건 공부뿐만이 아니라 제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사소한 것들을 할 때에도 이 이야기를 많이 떠올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 영상들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린 이야기가 바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말이에요. 어쨌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해봐야 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귀퉁이가 접힌 이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부분과 연결이 되는데요. 저는 시험 준비하는 분들이 꼭 마음에 새기셨으면 하는 내용이에요. 산티아고는 자신의 보물을 생각했다. 그가 자신의 꿈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어려움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늙은 왕이 초심자의 행운이라 불렀던 것도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자아의 신화를 추구하는 사람의 끈기와 용기를 시험하는 시련뿐이라는 것을. 그 때문에 그는 서두를 수도 초조해할 수도 없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신이 그의 앞길에 준비해 놓은 표지들을 못 보고 지나칠 수도 있었다. 이거 약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수학 문제 푸는 거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초조해하지 말자. 그는 속으로 되뇌며 다시 한번 다짐했다. 낙타머리꾼이 얘기한 대로 먹을 때는 먹기만 하는 거야. 그리고 길을 떠나야 할 때는 떠나는 거고. 공부하면서 진짜 초조하고 멘탈 떨리는 때가 많이 올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적이 안 오를 때도 그럴 거고, 초조해하지 마시고 그날그날 해야 할 것들에 집중해서 뚜벅뚜벅 가다 보면 1년이란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때 동안 충분히 이룰 수 있습니다. 유재석님이 그러셨어요. 그분은 뭔가 목표가 없대요.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거라고. 어쩌면 가장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내 앞에 놓여진 것들과 그 시간에 집중해서 초조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해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뒤쪽에도 좀 더 남아있는데, 제가 이제 책을 읽어드리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또 영상이 너무 길면 보시는 분들도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뒷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목표하시는 걸 이루는 2021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